여러분 안녕하세요. 캡사신입니다. 오늘은 10월 말에 입주 예정인 산성역 자이 푸르지오의 전세 가격과 미등기 상태에서 전세 계약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성역 자이 푸르지오는 1블럭, 2블럭, 3블럭 그리고 여기 임대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은편으로는 산성역 포레스티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 도로를 따라서 도보로 10분에서 15분 정도 거리에 지하철 8호선인 산성역이 있습니다. 단지 주변으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다수의 버스 정거장이 있습니다. 이어서 바로 앞쪽에 희망대 공원이 있고요. 희망대 공원에 바로 희망대 초등학교가 있는 초품화 단지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산성역 자이 푸르지오의 평형별 전세 시세를 보면요. 24평형인 전용 5구제곱미터는 3억 7천에서 4억 5천까지 다양하고요. 29평형인 74제곱미터의 경우에는 4억 5천부터 그리고 33평형인 전용 84제곱미터는 4억 8천부터 전세 물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바로 인근에 위치한 산성역 포레스티아의 최근 전세 가격을 보면요. 5구제곱미터의 경우에는 4억 4천에서 4억 7천으로 좀 전에 봤던 자이 푸르지오보다는 많게는 7천만원 정도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 74제곱미터는 4억 7천에서 5억으로서 자이 푸르지오 대비해서 조금 높은 편이고요. 전용 84제곱미터는 5억 8천에서 6억으로 자이 푸르지오보다는 1억 정도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망부동산은 자이 푸르지오 전세 물건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연락 주시는 많은 분들께 친절히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산성역 자이 푸르지오와 같은 대단지 입주 아파트에서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에 얻게 되는 우리가 장점을 한번 보면요. 기존 아파트 대비해서 전세 시세가 낮고요. 두 번째로는 교통 편의성 그리고 조망권, 옵션 등 내가 원하는 동호수의 물건을 구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입주 아파트에서 전세 계약 시에 주의사항을 한번 보면요. 첫 번째로는 등기부가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재개발 재건축된 신축 아파트의 등기부는 차후에 이전고시라고 하는 절차를 거치고 나서 등기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계약을 하고 입주하는 시점까지는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약 상대방이 진정한 소유자임을 확인하는 과정이 좀 더 많은 절차가 필요한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입주 아파트에서 전세 계약 시 특약사항인데요. 대표적인 특약 내용을 한번 보면요. 임대인은 잔금일에 전세 보증금 수령 즉시 이주비 같은 경우는 조합원만 해당되겠죠. 이주비, 분양잔금, 중도금 대출, 관리 예치금 등 입주에 필요한 비용 일체를 납부하여 임차인의 입주에 문제 없도록 하며 선순위 대출을 받지 않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잔금일은 협의할 수 있으나 휴일은 제외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행 휴무로 인해서 임대인이 분양잔금을 납부할 수 없기 때문에 휴일은 전세잔금을 가급적이며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미등기 아파트에서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의 안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여기 보이는 것이 산성역 자이 푸르지오의 공급계약서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분양계약서인데요. 여기에 분양 평형이 적혀 있고요. 동호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공급면적, 그러니까 주거 전용 면적과 주거 공용 면적이 기재되어 있고 주차장을 포함한 기타 공용 면적 그리고 계약 면적, 대지 지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추장 분담금이라고 해갖고 토지 등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데요. 토지 등 소유자니까 즉 조합원을 말하는 거죠. 조합원 분양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권리가액이 적혀 있는데요. 이 권리가액은 내가 갖고 있었던 종전자산의 평가액에서 비례율이라는 것을 곱해줘서 나온 금액인 거고요. 그래서 여기 그 조합원 분양가 대비해서 나의 권리가의 차액인 추가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 해당 물건의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분양가보다 높기 때문에 추가부담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부담금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일정 기간에 거쳐서 추가부담금을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시공사가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분양자로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래서 LH의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분양자의 인적사항과 직인이 찍혀 있고요.
뒷면에서 보시면 양도인과 양수인이 있는데요. 혹시라도 이 물건이 매매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인적사항과 직인 그리고 확인자인 분양자인 LH죠. LH의 확인 도장이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양계약서 상에 수분양자인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한다고 하면 앞면에 기재된 사람, 여기에 인적사항 있죠. 여기에 인적사항 주민번호와 이름 연락처가 적혀 있는데요. 여기에 기재된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매가 된 물건이라고 하면 이 후면에 양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우리 전세계약의 상대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세계약 시 중요한 소유자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인자 확인 서류와 기관에 대해서 보면요. 확인자 확인 서류에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계약 시에 임대인은 그 공급계약서 원본을 지참해야 되고요. 그래서 원본 앞면에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시행자와 시공사, 그 다음에 수분양자의 명의자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이 물건이 매매가 됐을 때 양도인과 양수인이 인적사항과 직인이 찍혀 있고요. 따라서 우리가 전세계약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저 뒷면에 아무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전면 1면에 앞면에 기재된 수분양자와 전세계약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뒷면에 양수인이 있으면 이 양수인이 임대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공급계약서 원본과 소유자의 신분증을 대조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공급계약서 상의 명의자와 소유자의 신분을 대조해서 동일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조합사무실 또는 시공사에 연락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계약 시에 조합사무실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LH가 되겠죠. 조합사무실이나 시공사에 전화를 해서 몇 동 몇 호가 소유자가 누군지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시공사나 조합에 전화를 걸어서 몇 동 몇 호의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개인정보 규정상 시공사나 조합에서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몇 동 몇 호의 소유자가 예컨대 홍길동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맞다 아니다로 이쪽에서 답변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유자 명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계약과 관련된 모든 자금은 반드시 소유자 명의 통장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대리인이 대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명의자 통장으로만 입금해야 하고 대리계약 시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뿐만 아니라 명의자와 반드시 전화통화를 해서 대리계약에 대한 사실 유무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산성역 자이 프루지오의 전세 시세와 전세 계약 시 소유자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산성역 자이 프루지오에서 저렴한 전세 물건을 찾는 분이라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